안녕하세요. 4월 3일 오전 10시 53분입니다. 정말 화창한 봄 주말입니다. 어제 저도 한강공원에 자전거 라이딩을 좀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꽃들도 많이 좀 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따뜻한 봄날 주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사실은 제가 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아직 그 동영상 뭐 이렇게 편집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새로 찍고 있습니다. 어제 찍긴 찍었는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오늘 새로 찍고 있는데 각설하고 오늘의 오프닝은 이제 달이 바뀌어서 그리고 분기도 바뀌었죠. 그래서 3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우리 수출입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3월 수출은 634.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수입은 27.9%, 636억 2천억, 2천억 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예, 636억 2.2억 달러, 이렇게 읽어요. 무역 수지는 이제 일단,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적자인데, 어쨌든, 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역대 최고 월 수출 실적. 음, 그 역대 월 수출액 달러 1위 뭐 22년 3월, 2위 뭐 이렇게 나왔는데 22년 3월이 635억, 2위가 21년 12월 4개월 전이네요. 607억이고 그다음 5개월 전이 603억. 어쨌든 역대 최고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적자라는 거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기 품목이 반도체가 131억, 1.2억 달러, 석유화학이 54.2억 달러 수출은 사상 최고치다. 반도체나 석유화학이 수출이 사상 최고치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석유 제품,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보조세가 수출을 주도하는 한편, 바이오 등 신사업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니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런 데서 한번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역대 최고 수입. 우리나라는 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 중간재 수입, 이걸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그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원유가 72%, 3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LNG가 200%, 석탄이 441%.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뭐, 시멘트주도 많이 올랐고, 뭐, 원유 관련된, 뭐, 사실 S-오일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세한 거는 한번 인터넷에 뒤져서 여기 한번 찾아가시면은 잘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자료들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오프닝은 제가 두나무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5월달, 11월달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고치를 썼기 때문에, 저기, 코인 거래소는 엄청난 게 많은 수익을 남겼겠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매출이 두나무 3조 7,055억, 순이익은 2조 2,343억이라고 그러죠. 전년 대비, 20년 대비 21년도가 각각 21배, 48배 증가. 예. 예,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프닝으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 올해는 조금 죽수군이 있지만은 저는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머지않아 또 전고점을 깨지 않을까. 저는 한 2, 3년 내다봤는데 2017년 말, 28년 초, 12월, 1월 이때 한번 찍고 그다음에 2021년 5월, 11월 이렇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 텀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는 3년은 안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2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하여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한 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그 시기가 좀 일찍 올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코인 거래소의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뭐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1년도에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 예,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근데 두나무가
가상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다트에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다트에 좀 올라오거든요. 두나무가 이게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 보고서라든가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뭐 회사의 개요부터 해서 연역 뭐 이런 거 쭉 보시고 어쨌든 이석우 대표 5년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2017년 12월 달에 제가 그 11월 달인가 업비트가 오픈했거든요. 뭐 저는 그전에는 빗썸에서 거래했고 업비트 생기자마자 업비트로 갈아탔는데 어쨌든 수수료가 싸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저 기사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 4대 거래소라고 치면은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점유율이 한 78% 정도 된다고 나와요. 예, 78% 정도니까 뭐 거의 절대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이 재무 상태, 예, 매출이 얼마고 뭐 순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봐야 되니까요.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매출액은 안 나오는데 영업 수익이 아까 여기 보시면은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3조 7천억. 아, 영업이익 여기 있네. 3조 2,713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예. 그리고 뭐 기타 자세한 내용들 보고 여기 그 주당 이익이요. 주당 이익이 뭐 7만 6천 원, 뭐 이 정도 나오죠. 7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전년도 2,278원, 593. 이 몇 배입니까? 엄청나죠? 예, 3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보시고 배당에 관한 사항도 한번 보시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 5년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단기 배당 총액은 약 2천억 원, 주당 5,768원. 예, 주당 5,768원. 근데 여기 이제 대주주 뭐 카카오 지분도 있고 뭐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 정권이라든가 대성창투라든가 여기 지분 투자한 데는 이제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죠. 주당이 뭐 5,768원이니까요. 뭐 14만 주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하여튼 시간이 있으시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거 저 자세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장이 이렇게 11개 회사나 있네요. 11개 회사가 있다. 두나무. 빗썸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 한번 제가 저 엑셀 파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두나무. 두나무 실적 지금 4개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매출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이니까 88%입니다. 88%.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 1월 달이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달에 그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때가 한 60% 나왔는데 지금은 88%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회사죠. 그 3분기 실적 이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거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 이때는 92% 정도 나왔습니다. 90%. 3분기에. 그리고 지금 장외시장에서 이 주가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53만 원인데 지금 42만 2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요. 예,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죠. 42만 2천 원으로 계산하고 발행 주식하고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PR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사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걸로 계산을 해보면 14, 2674 이렇게 하면은 PR은 6배 정도입니다. 6.3배. 뭐 코인베이스 미국에 상장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그 PR이 훨씬 높은데 이 엄청 싼 거죠. 예, 엄청 싼 겁니다. 6배 정도. 42만 2천 원이면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우리기술투자라든가 이제 코인과 관련돼서 주식 종목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한번 두나무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오프닝은 3월 수출입 동향과 그러니까 코인거래소의 대표 기업인 두나무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 미국 시장이 좀 낙폭이 좀 컸었죠. 특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이 좀 커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월 29일 날 3625.58 찍고 지금 근 한 300포인트, 336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조금 인식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조금, 3일 연속 좀, 심하게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의 정권사에서 레포트를 낸 거에 영향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금요일 날, 하락이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락했네요. 어쨌든,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도체 우리나라 견고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3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보면 수출이 계속적으로 뭐 최고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국에 많이 파니까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유럽을 한번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이 뭐,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장했다고 하는데, 한시인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몇 시간, 하루에 짧게 거래하는 거죠. 예, 유럽도 어떤 뭐, 강보합 정도, 미국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 내일 어떻게 반영될지, 예, 투영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어쨌든, 에디슨 EV가 쌍용차, 최종적으로 인수 못하게 됐죠.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뭐, 제조업이 사실, 뭐, 공장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까 두나무 오피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고객센터 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예,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고정비가.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진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예, 공장 시설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그 에디슨 EV가 이제 쌍용차를 최종적으로 인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쌍방울 그룹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 인수하겠다 뭐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쌍용 뭐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쌍방울 쌍용이 아닙니다. 쌍방울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광림, 그다음 뭐 비비안, 쌍방울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평상시하고는 뭐 전혀 거래량도 없다가 갑자기 확 튀어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최종적으로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에디슨 EV처럼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와이팜이 테스나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결국은 뭐 테스나는 두산 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쌍방울 그룹이라고 칭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어쨌든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금요일 하루였고 근데 그러나 제 눈에 띈 거는 5G 종목이 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5G 종목이 올해는 정말 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실적 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체크를 통해서 몇몇 종목은 여전히 실적이 안 좋지만 몇몇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5G는 이제 양치기 소년을 탈피하면서 올해는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FR이었죠. HFR. HFR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일본 시장에서 왜냐면 이제 후지제에서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왔고 3자 유상 배정 지정 해서 NEC라는 데다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NEC를 또 통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FR이 주가가 4만 원을 넘어갔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만 원 거의 육박했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요. HFR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 저는 제 눈에는 5G가 눈에 띄게 좋았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올랐고,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도 좀 눈에 띄게 올랐죠.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LNF를 보는데 최근에 22만 8,600원에 뭐 거의 20만 원 아래에서 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미국의 영향도 있겠죠. 뭐 테슬라, 리비안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완성차 업체에 증가할 수 있고 완성차 업체는 또 전기차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 증가시키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수익이
수익이 날 거다, 수익이 유지될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차 전지주도 지금 LNF가 대표적으로 지금 20만 원 아래에서 계속 헤매다가 지금 드디어 20만 원을 뚫고 지금 거의 뭐 23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LNF. 제가 지속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실리콘 응급제를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동박 그로 대표되는 SKC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주는 뭐 이제 금요일 날 조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조금 힘이 없었고 그 외에 G2 파워가 새로 상장한 회사로서 공모가 대비 뭐 좀 많이 올랐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뭐 대한항공육이 3.31% 올랐지만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 SM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한신기계는 이제 원전이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코인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오르고 있고 예, 박셀바이오가 조금 5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제 윗꼬리를 심하게 좀 달았고요. 뭐 반려견 차세대 면역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참여. 반려견도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군요. 예, 그런 게 있었고 IT도 좀 안 좋았네요. LG전자가 좀 뭐 2.49% 정도 떨어졌고 HMM도 좀 더 조정을 받고 있고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네요. 위치환불 2.4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올랐던 금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리오프닝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뭐 몇 번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슈팅해서 다시 뭐 변이가 발생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중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리오프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사모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일찍 샀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호텔신라도 2.59% 올랐고 SO일도 사실 뭐 유가 흐름하고 상당히 뭐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권사 레포트 나오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도 조정받았는데 어쨌든 내일 어떻게 또 저기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뭐 상당히 재미없지만 개별 종목으로 재미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한두 개라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뭐 버틸 수 있죠. 예, 그런 걸 이제 팔고 어쨌든 계속 순환 돌고 하니까 오른 종목들은 팔고 이제 또 내린 종목 중에 향후 상승 여지가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겠죠. 예, 그런 종목들로 해서 계속 갈아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제가 뭐 여러 5G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5G 종목이 여기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게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넷이라든가 KT하고 우리넷, 코이버 이런 거하고 양자 암호통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것도 5G 관련돼 있었고 코이버도 사실 9,000원 넘게 갔고 우리넷도 12,000 얼마까지 갔었고 KT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5G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오프닝에 여기 보면 2차 환불도 있지만 에이블 CNC도 눈에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 또 뭐 토니모리 이런 화장품들도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올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 성향하고 맞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이뭐 종목들은 잘 거래를 안 해가지고 뭐 제 성향하고 맞지 않는 종목들이 없네요. 어쨌든 그 외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뭔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관심 있어 그 DTR 오토모티브라는 종목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많이 올랐고, 이렌텍도 좀 올랐고, 항공주도 눈에 보이죠? 진에어라든가 아까 제주항공도 있었고, 대한항공도 있었고, 이런, 항공주 관련돼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건데, 여기 보면 HFR이 있죠? 50원 모자라는 4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50원. HFR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기존에 35,800원인가 35,600원인가가 직전 최고가였는데 지금 단숨에 뚫고, 예, 목요일 날 완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금요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조만간 4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되고요. HFR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또 5G주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관심 가는데 이노와이러스도 눈에 띄고요. 이노와이러스도 아마 스몰셀 관련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GST도 이제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스크러버인데 플라즈마 스크러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 이게 3만 원 밑으로 떨어져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냥 2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저는 문제 이쯤 샀는데 너무 싼 것 같아요. 기존에 뭐 거의 38,6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2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해서 좀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32,000원. 그렇고 그 외에 또 뭐 TSK도 올라오다가 뭐 금요일에는 조금 뭐 100원 정도 내렸고 수소 관련주도 뭐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하여튼 눈에 띄는 것들은 좀 뭐 목요일에 조금 흐름이 좋았고 금요일은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제 스타일 제 기준으로 눈에 띄는 거는 많이 없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상강 MNT가 지금 이렇게 18,400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18,000원도 떨어졌는데 상강 MNT가 이제 그 IR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잠시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상강 MNT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상강 MNT는 SK 에코플랜트로 인수됐죠. 3자 유상 배정으로 해서 인수됐는데 지금 이 IR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상강 MNT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조정 받을 때 좀 사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재편이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방산 관련된 무기도 뭐 재편하고 있고 GDP를 높이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사고 있고 근데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에 의존하던 천연가스나 원유에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번에 월드컵 열린 카타르하고 가스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하죠. 어쨌든 에너지 재편이 일어날 건데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풍력이겠죠. 그래서 상강 MNT가 사업 영역이 보시면은 이제 강관, 플랜트, 특수선, MNT가 그렇고 상강 SNC도 있습니다. 플랜트, 개조, 수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제 김해, 부산, 여기 보면은 이제 거제 가까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거제에 있고 여기 무슨 지도 하여튼 IR 자료를 제가 볼 때 상당히 진짜 정성이 느껴집니다. 엄청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회사 만들어졌고 상장일은 2008년도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는 경남 고성에 있고 지점은 밀양에 있네요. 어쨌든 고성공장, 밀양공장 한번 보시고 해상구조용, 해상풍력 옛날에는 풍력이 육지에만 했는데 요즘은 해상부유식이라고 해서 그 바닷가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풍력 타워를 세우죠. 요즘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까요? 바뀐 점이라고 할까요? 뭐 회사 연역이 나오고 20년도 12월 달에 상강 MNT 1억 불 수출, 상방 SNC는 5천만 불 수출 이렇게 했고 21년 11월 달에 이제 에코플랜트 자본 유치해서 에코플랜트가 최대 주주로 이제 인수가 됐죠. 그러니까 SK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정 분야 방산업체에서 해양 경비업도 수주를 합니다. 이 회사가 해양 경비 얼마 전에도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조선해양산업특구 확보해서 새로 부지를 아마 확보를 해서 지금 시설을 이제 짓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이게 IR고에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그 IR5에 가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 자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글로벌 해상 풍력 설비 용량이 2030년에 228기가와트로 전망이 된다. 그 연평균 성장률이 20.6%. 예. 2050년까지는 1000기가와트, 엄청나죠? 1000기가와트. 그리고 아시아의 풍력 시장은 급성장 전망이 된다. 인도, 대만, 중국, 대만,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여기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 0.5기가와트에서 25년에 5.5, 11배죠? 11배. 그리고 35년에는 20.5, 다시 4배 정도. 일본도 20년대 60메가와트, 30년 10기가와트. 이게 몇 배입니까? 엄청나죠? 예.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섬나라라는 거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면에다가 해상풍력 발전 타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육지가 아닌 바다에 지을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지은다는 게 최대 강점.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규모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걸 뭐 일일이 다 저도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대만의 풍력공사 위치도인데 이제 수주 계약 딴 건데 공시도 나왔던데 이 바다 이 구역에다가 풍력 발전 타워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해상 부유식으로. 예. 뭐 수주 완료, 영업 활동 중 이렇게 초록색이 수주 완료라네요. 초록색이 수주 완료, 계약 완료, 계약 완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노란색이 영업 활동 중 뭐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 그다음에 뭐 3번 하얀색은 영업 준비 공사 이렇게 하얀색들은 예, 영업 준비 공사라고 해놨고 4번 파란색은 발주 완료, 공사 완료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놨죠. 파란색. 이게 파란색이군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예, 이게 상당히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만에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 풍력 개요 예,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고정식은 땅에 이렇게 땅에 고정시키는 모노파일 기둥으로 뭐 자켓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바닷물속 이거 뭐 공사하기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이 건에 가까운 바다에다 하겠죠. 예, 이렇게 공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부유식은 이제 떠 있는 상태겠죠. 말 그대로 부유한다는 게 다만 이제 케이블로 이렇게 고정시키는가 봐요. 플로팅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 공사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남도 8메가와트 그 부유시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제조 선정해서 뭐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타이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쇼 윈드팜 페이스 1이라고 해서 지금 2019년에 본계약했고 20년 5월 20일 납품을 완료했다. 예, 벨기에가 발주처네요. 벨기에. 대만 전력청이 발주처인데 벨기에가 발주처고 공사는 삼강 M&T가 하고 예.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내용 추가 덴마크고 오스타드는 세계 1위 해상 풍력 디벨로퍼입니다. 공사 금액이 2,680억 요청했다. 공사 기간이 올해 5월까지네요. 올해 5월까지. 19년 6월 5일 날 본계약 체결해서 올해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얘기겠죠. 상당히 그다음 또 타이완입니다. 시다오 오프쇼. 이건 덴마크 국민연금 펀드에서 또 덴마크네요. 덴마크가 그 뭐라고 해요? CS 윈드하고 오스타드 말고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 풍력에서 이 글로벌 1위인 회사 있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타이완에 계속적으로 아까 전체 지도에서 봤다시피 여기는 또 발주처가 싱가포르입니다. 디벨로퍼는 덴마크하고 이런 계약을 하고 납품 완료했다는 거고 이런 자료가 꽤 많네요. 타이완. 예. 타이완에 아까 그 영역도 엄청나게 많던데 예. 수주 확정, MMB 운반 설치선, 예. 해상 풍력 터빈 해상 실전 지지 구조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엄청난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예, 엄청나. 우리나라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방조달청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게 수주 확정했다라고 그러죠. 21년 8월 달에 일본 해상풍력 첫 수주 예. 디벨로퍼 GPI 발주처는 NSE 니폰 스틸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고 공사 금액은 195억 정도. 홋카이도네요. 홋카이도. 그 다음에 바로사 필드 FPSO 이 부유식 해상 부유식 디벨로먼트 프로젝트라고 되고 호주
호주네요. 여기는 발주처는 또 노르웨이, 싱가포르 3,820억 정도고, 호주 북부의 다윈 지역, 예. 이걸 옮기는 것 같습니다. 예, 납품한 캐처 FPSO 21년 4월 달에 계약했다고 나오네요. 예, 인정서. 그 다음에 실적 보시면은 이제 지금 21년도 3분기까지 3,115억이라는 거죠. 매출이 3,115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235억. 예. 이제 강간 플랜트 특수선. 예, 특수선은 아주 미미하고 플랜트가 많네요. 플랜트. 연결 기준 보시고 참고적으로. 그다음에 거래처별 매출 구성비, 예, 수출, 조선 3사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여기 이제 수출이 21년도 3분기까지 수출이 90.4%네요. 90.4%. 플랜트가 역시 비중이 78% 많고, 예.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매출 뭐 영업이익 207억, 당기순이익 125억. 4분기는 근데 실적 발표했는데 마이너스로 나와서 아마 빅베스 한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어내려고 4분기 때는 실적을 뭐 반영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주 실적이 보시면은 3분기 말 기준으로 5,903억. 예. 그다음에 여기 토탈 합쳐서 7,610억이라는 거고 3강 SNC까지 합치면은 7,857억이 지금 되어 있고 수주 잔고는 9,600억이다. 3분기까지 수주 실적은 그렇고 수주 잔고는 9,600억이 있다. 이런 얘기고. 신야드 투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주가에 미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야드 투자한다는 거죠. 새로 부지를 사서 확보를 해서 뭔가 주문받은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시설을 만들고 또 뭐 제작을 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국가 해상 풍력 시장 규모가 나오는 거고 여기 신야드 부지, 여기 양촌 용정지구라고 나오죠. 여기 또 상강 SS는 장자지구라고 나오고, 여기 또 M&T 내산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부지를 뭐 토지 매입비 310억, 매립공사 2천억, 5,3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생산 가동할, 이게 뭐 방송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신야드 부지에 대한 투자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가에 대한 그 자재 이런 것도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방송에 나오신 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 주가 모멘텀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 회사가 더 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SK로 인수됐기 때문에 비인수됐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지금 18,000원 정도면 분할 매수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야드 세부지에 이제 세계 최대 해당 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그게 뭐 모노파일, 자켓, 플로트, 핀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중량 이게 톤인가요? 단위가 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거를 하고 있다. 예. 지분율 SK 에코플런트가 36.8%네요. 지분율. 그리고 이 회사는 21.6%. 회사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게 나오네요. 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공사 실적. 이게 언제 21년 8월 달에 3,000톤 해경 경비함 투척 수주. 이게 해경 경비함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아까 3강 MNT가 아니고 3강 SNC에서 아마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해양 FPSO, 이제 캐처 FPO 이게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이 배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배 자체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MMB 만들어서 배 싣고 나가는 출항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뭐 이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그 실감이 나네요. 예, 뭐 실감이 납니다. 카자흐스탄 탱기스 유전 개발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네. 해양 모듈. 예. 쉐보론 엑슨모빌이 발주처고 대양조선해양과 같이 하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TCU 프로젝트 여기 제작을 해서 이제 이동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CP라고 해서 부스터 컴프레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석유 시추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켓이 아까 그 해상 풍력 타워 세울 때 밑에 부유식 할 때 그 자켓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카리갈리 BCP 이 자켓 제작 사진. 뭐 엄청난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호주 임팩스 뭐 드리븐 파일. 예. 여기도 뭐 바다에다가 박는 건가요? 예. 국내 최초 드리븐 파일 제작. 예.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강 MNT에 대해서 IR 자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뭐라고 할까 약간의 이제 맛만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삼강 MNT가 어떤 회사다 그런 걸 봤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을 한번 볼까요? 4분기 실적을 뭐 저는 이미 봤지만 삼강 MNT가 지금 회사 이제 스냅샷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3,700만 주 되고 외인 지분이 3.53, 예, 시가총액가 한 6,822억 정도 되네요. 실적 이슈가 지금 여기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미래세 자산운용이 3.8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93%, 여기 SK 에코플랜트 말고도 뭐 여기 SK 에코플랜트가 아까 30 몇 프로라고 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나요? 음, 여기 보시면 동사는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 자켓 대만향을 성공적으로 제작 인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발효된 IMO 2020 물론 한국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선박 수리 개조투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뭐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감소, 당기순이익도 0.9% 감소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됨으로써 지금 주가가 조정받을 때 충분히 사몰만 하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더블 정도 되네요. 영업이익이 더블 정도. 이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실적을 보시면 이 4, 4분기에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994잖아요. 어쨌든 이게 안 좋은 거는 다 떨어내는 빅베스를 단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기는 53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4분기에 994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투자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베스를 했다. 영업이익도 조금 줄어들고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지만 하여튼 올해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상강 이벤트. 그러면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랑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강 MNT 22년도 실적이 나와 있고 21년도도 확정 지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21년도는 마이너스 816으로 아까 그 4분기 실적을 빅베스를 해서 그런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R은 엄수로 나오지만 어쨌든 의미가 없고 엄수는 어쨌든 이게 18,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포워드 PR이 16.93배 나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 예상 실적치가 나왔기 때문에 순이익 22년도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나누면 PR이니까 PSR은 뭐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매출액이니까 1.5, 1.05 뭐 매출 PSR은 뭐 낮아 보이네요. PR은 약간 뭐 높아 보이긴 하지만 풍력이 아까 저기 신야더 신부지가 2024년 하반기부터 가공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때부터는 조금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4년도 이후에 물론 이제 한 2년 후의 일이지만 그때의 미래의 그 뭐라고 수익까지 땡겨온다면 PR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강 MNT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IR북에 나와 있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사진까지 찍어서 보니까 좀 실감이 좀 나네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일단 뭐 해상 부유 풍력 발전 타워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가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네요. 20년.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풍력 그리고 5G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 5G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들어오는 종목 5G에 들 오른 종목들 물론 그 전에 대장주였던
뭐 2017년, 18년 뭐 대장주의 KMW가 지금 뭐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지만 그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물론 HFR은 뭐 최고가를 갱신해서 뭐 52주 최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종목들 중에 좀 덜 오른 종목 뭐 솔리드라든가 코이브 이런 종목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형 종목도 이전에 재미를 쏠쏠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5G에 대한 게 올해는 옛날하고 이전 연도하고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종목들을 덜 오른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노와이러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44,000원까지 넘게 가서 43,000원 좀 조정을 받았지만 금요일 날 목요일은 아주 좋았고요. 그런 종목들도 일본에서 충분히 매출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HFR은 너무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고 나머지 5G 종목들 중에 뭐 솔리드도 있고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3월 달이 끝나서 1분기가 끝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4월 6일이? 뭐 4월 6일인가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아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강했던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받을 때 조금 사모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거, 어쨌든 삼성전자가 OLED TV를 이제, 예약 판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널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대형 패널이니까 LG 디스플레이로 받는다고 하면은,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PCB 관련 종목도 뭐 상당히 위치 자체는 높지만 뭐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수익률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정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또 있고 해승 DS라는 것도 있고 뭐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역시 실적을 내주는 종목들이 조정받고 장이 안 좋을 때 내리면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보고 꼭 구경 가도 좋을 만한 날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공부도 주말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월에 이어서 4월 달도 계좌가 빨갛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